별일 없던 세탁소에서 시작된 기묘한 기억 세탁. 과연 내 인생의 얼룩은 지워질까?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 딱 하나만 지울 수 있습니다. 마치 옷에 밴 가장 지독한 얼룩처럼 말이죠. 김 사장의 목소리는 수십 년은 좋게 됐을 법한 낡은 다리미가 증기를 뿜어내는 소리처럼 낮고 건조하게 세탁소 안에 희미한 먼지들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내민 것은 세탁물 인수중이 아니었습니다. 기억 세탁 동의서라고 적힌 마치 유서처럼 느껴지는 한 장의 종이.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펜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제멋대로 떨려와 금방이라도 펜을 놓칠 것 같았습니다. 끔찍했던 그날의 교통사고 빗길에 미끄러지는 타이어의 비명, 산산조각 나던 헤드라이트의 파편, 그리고 피로 흥건히 물든 아스팔트 위에서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부르던 연인 서연의 마지막 모습. 의 지긋지긋하고 선명한 얼룩만 내 머릿속에서 도려낼 수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난 3개월, 아니 사고가 있었던 94일 동안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잠이 드는 것이 두려웠고 눈을 뜨는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죄악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아무런 부작용은 없나요? 다른 기억들이 사라지거나 제가 아니게 되거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의 무심한 눈은 제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제 셔츠 깃 안쪽에 묻어있는 아주 희미한 얼룩을 향해 있었습니다. 제 자신도 언제 묻었는지 모를 작은 얼룩이었습니다. 모든 얼룩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죠. 이 얼룩은 어쩌다 생긴 겁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의 뜬금없는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그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세요. 중요하지 않은 얼룩은 이렇게 이야기도 기억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어떤 얼룩은 옷의 색깔과 재질 자체를 바꿔버리죠. 당신이 지우고 싶어하는 얼룩은 단순한 오염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옷의 일부가 되어버린 일종의 염색 같은 겁니다. 그걸 억지로 빼내려 하면 그 자리에 구멍이 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주변의 다른 무늬들까지 함께 번져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그의 말은 경고이자 마지막 자비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꺼풀 뒤로 어김없이 그날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서연의 웃는 얼굴, 빗속의 다툼,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공허한 눈빛. 이 모든 것을 안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제 이름, 이민준, 3글자를 힘겹게 적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세탁소 구석에서 윙윙거리며 돌아가던 낡은 세탁기가 거짓말처럼 멈춰 섰습니다. 가게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제가 이 기묘한 세탁소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포기하려던 어느 빅 오는 밤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제 영혼은 반복되는 악몽과 지독한 죄책감에 의해 너덜너덜한 넝마 조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양복을 입고 유능한 건축 설계사로 인정받던 과거는 까마득한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불면의 밤이 계속되자 낮의 삶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도중 프로젝터의 강렬한 빛이 사고 현장의 헤드라이트처럼 겹쳐 보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무기한 휴직계를 내고 스스로를 방 안에 가뒀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은 잠시 저를 몽롱하게 만들 뿐 악몽의 뿌리를 뽑아내진 못했습니다.
유명하다는 심리 상담센터에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 트라우마에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그것은 제 고통을 줄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선명한 주홍글씨가 제 이마에 새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고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그날의 끔찍한 소음들을 연상시켰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서를 쓰기 위해 펜을 들었지만 서연과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떠올라 한 글자도 쓸 수 없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은 이제 가장 잔인한 고문 도구가 되어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저는 비를 맞으며 무작정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정처 없이 걷다가 문득 예전에 서연과 자주 가던 작은 위스키 바가 생각났습니다. 그곳이라면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흠뻑 젖은 채 바에 들어서자 늘 같은 자리에 있던 늙은 바텐더가 저를 보고는 말없이 마른 수건을 건넸습니다. 그는 제 사정을 모두 아는 듯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독한 위스키 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제가 몇 잔의 술에 기대어 넋두리처럼 절망을 쏟아내자 그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계산서와 함께 작은 메모지 한 장을 제 쪽으로 조용히 밀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백야 세탁소라는 이름과 함께 알아보기 힘든 흘림체로 쓴 낡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긴 뭔가요? 제가 묻자 바텐더는 잔을 닦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옷 말고요, 마음의 얼룩을 전문으로 빼주는 곳입니다. 아주 오래되고 아주 지독한 얼룩들만 취급하죠. 그 대신 한 번 맡긴 기억은 세탁물처럼 절대 되찾을 수 없으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술주정처럼 들렸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제게는 유일한 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저는 비를 맞으며 쪽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 헤맸습니다. 재개발이 멈춘 듯 시간이 멈춰버린 낡은 골목길의 가장 깊숙한 끝에서 저는 마침내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빛바랜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백야 세탁소. 잠들지 못하는 밤을 위한 세탁소라니. 그 이름부터가 기묘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수십 년 전의 풍경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세탁기 몇 대와 증기를 뿜는 다리미, 그리고 줄지어 걸린 익명의 옷들. 그곳은 누가 봐도 아주 평범하고 낡은 동네 세탁소였습니다. 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저는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녹슨 문고리를 잡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딸랑 하는 낡은 종소리가 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카운터 너머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김 사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고요했습니다. 어떤 얼룩을 지우고 싶으신가요? 와인입니까? 아니면 핏자국입니까? 그는 마치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저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라와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기억을 제 입으로 직접 꺼내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대답 없이 서 있자 그는 말없이 제 젖은 겉옷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곤 익숙한 솜씨로 옷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와인 얼룩이군요. 그것도 아주 오래됐습니다. 여러 번 직접 지워보려 한 흔적도 있고요.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문지르는 바람에 얼룩이 섬유 깊숙이 더 파고들었습니다. 지우기 아주 까다로운 얼룩입니다. 그의 말은 제 상황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저는 어떻게든 그 기억을 잊어보려 발버둥 쳤습니다. 술을 마시고 다른 일에 몰두하고 심지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기억의 얼룩은 더욱 선명하고 끈질기게 제 삶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기억도 같습니다. 처음엔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 그걸 없애려고 허둥댈수록 주변의 다른 기억들과 복잡하게 뒤엉켜버리죠. 그러다 보면 자칫 멀쩡하고 소중했던 옷감까지 전부 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김 사장은 낡은 서랍에서 작은 약병과 면봉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세탁소에 맡겨져 있던 다른 손님의 하얀 실크 블라우스를 작업대 위에 펼쳤습니다. 깃부분에 아주 작은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는 극도의 집중력으로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듯 조심스럽게 약품을 묻힌 면봉으로 얼룩의 경계선부터 섬세하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모든 얼룩에는 핵심이 되는 응고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녹여내지 않으면 얼룩은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무작정 문지르기만 하면 오히려 번지기만 할 뿐이죠. 그의 손길이 몇 번 스치자 핏자국은 마법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블라우스는 원래의 눈부신 흰색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 기억에도 응고점이 있을 겁니다. 사고의 순간 그 자체보다 어쩌면 그 기억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다른 무언가가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처음부터 전체 세탁을 하는 건 옷에 너무 큰 부담을 줍니다. 우선 부분 세탁부터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고가 나기 직전 차 안에서 연인과 다퉜던 그 사소한 기억부터 지워보는 겁니다. 그 다툼이 어쩌면 당신의 죄책감을 증폭시키는 응고점일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그날 서연과 심하게 다퉜습니다. 사소한 오해로 시작된 말다툼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다투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출발했거나 늦게 출발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의 제안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부분 세탁의 효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김 사장은 제 셔츠 소매 끝을 잡고 마치 그곳에 기억이 깃들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다리미에서 나오는 푸른 증기를 쏘였습니다. 그 순간 잠시 현기증이 일었을 뿐 다른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탁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조각이 빠져나간 듯한 기묘한 공백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그날 아침 서연과 무엇 때문에 다퉜는지, 어떤 모진 말들을 주고받았는지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영화의 특정 장면이 잘려나간 것처럼 기억은 사고 직전 행복하게 웃던 모습에서 곧바로 사고의 순간으로 건너뛰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형벌에 가까웠습니다. 다툼의 기억이 사라지자 행복했던 기억과 끔찍한 사고의 기억이 더욱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제 죄책감은 줄어들기는커녕 그렇게 행복했는데 왜 지켜주지 못했나라는 새로운 형태의 자책감으로 변질되어 더욱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저는 이전보다 더 심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부분 세탁은 실패였습니다. 얼룩의 응고점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룩을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광택제를 바른 꼴이었습니다. 며칠을 폐인처럼 지내다 저는 결국 다시 백야 세탁소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체 세탁을 해주세요. 사고와 관련된 모든 기억을 전부 지워주세요.
제 결심에 찬 목소리에 김 사장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세탁소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이발소 의자처럼 생긴 의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밀실이었습니다. 저를 의자에 앉히고 그는 수십 년 동안 수만 가지의 옷들을 다려왔을 손때 묻은 육중한 다리미를 들고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리미에 전원을 꽂자 윙 하는 소리와 함께 푸른빛의 증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세탁을 해도 옷의 원래 무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행복했던 기억의 파편들은 아주 희미하게 남을 겁니다. 그것이 앞으로 당신이라는 옷의 새로운 무늬를 지켜줄 테니까요. 만약 그것마저 없다면 당신은 그냥 하얀 천 조각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뜨겁고 신비로운 푸른 증기가 제 관자놀이를 부드럽게 스치는 순간 서연과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대학 캠퍼스, 함께 여행했던 바다, 빗속에서의 첫 키스, 그리고 그 모든 풍경이 증기 속으로 녹아들 듯 희미해지면 제 의식도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제 방 침대 위였습니다. 얼마나 잠들었던 걸까요? 창밖은 눈부신 아침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마치 안개가 짙게 낀 것처럼 흐릿하고 멍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가슴을 짓누르던 수백 톤의 무게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낯설기까지 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깨끗하게 세탁되어 정갈하게 개어져 있는 제 셔츠와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김 사장의 필체로 보이는 정갈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짙었던 얼룩은 때로 가장 선명한 새무늬를 위한 밑그림이 되기도 합니다. 부디 남은 옷감을 소중히 여기시길.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 그녀의 얼굴, 그녀와 관련된 모든 기억은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제 인생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가슴 한편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듯한 공허함이 느껴졌지만 그 공허함은 지옥 같은 고통보다는 견딜만 했습니다. 저는 다시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동료들은 저의 안색이 좋아졌다며 안도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전에 저는 웃음도 많고 감성적인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저는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침착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고온의 스팀으로 달여져 모든 감정의 주름이 쫙 펴져버린 옷처럼 말입니다. 서연과의 모든 기억이 완벽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 사장의 말처럼 기억의 파편들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문득 길을 걷다가 익숙한 노래가 들리면 이유 없이 가슴이 아릿해지거나 노을 지는 바다를 보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모를 그리움이 솟아오르곤 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 아닌 아련한 온기였습니다. 잘 마른 옷에 희미하게 남은 햇살 냄새처럼 저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작은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백야 세탁소가 있던 골목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세탁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김 사장이 또 다른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그녀의 옷에 묻은 얼룩을 살피며 예전에 제게 그랬던 것처럼 나지막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가 지우는 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고통을 세탁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용기를 다림질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구원받았지만 이제 그 어두운 골목은 제가 아닌 또 다른 절망에 빠진 누군가의 몫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작은 화원에 들러 토분과 씨앗을 하나 샀습니다. 텅 비어버린 제 마음에 새로운 무언가를 심고 싶어졌습니다. 창가에 놓인 토분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며칠 뒤 흙을 뚫고 작은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아주 작고 연약했지만 분명한 생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새싹을 보며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이라는 옷에 묻었던 지독한 얼룩은 지워졌지만 그 빈자리에서 새로운 무늬가 천천히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어떤 얼룩이 남아있나요? 그 얼룩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계신가요?